안녕하세요. 오늘도 조용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을 만나면 돈 씀씀이를 봐라. 본성이 다 보인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친구와 함께 식당에 갔는데 계산할 때 그 친구가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뜨는 경우, 아니면 항상 다음에 내가 낼게라고 하면서 정작 그 다음은 오지 않는 경우, 반대로 항상 먼저 계산하려고 하는 분도 있죠. 심지어 혼자 나온 자리도 아닌데 괜찮다, 내가 낼게라며 모든 비용을 감당하려는 분들도 있고요. 오늘은 이런 일상의 순간들을 통해 드러나는 우리의 진짜 모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본성 베푸는 마음과 움켜쥐는 마음. 서울 종로구의 한 골목에 30년째 국밥집을 운영하시는 김씨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노숙자 한 분이 가게 앞에서 떨고 계셨어요. 할머니는 망설이지 않고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그 노숙자분이 국밥값으로 1,000원을 꺼내신 거예요. 할머니는 받지 않으려 했지만 그분이 꼭 받아달라고 부탁하셨답니다. 제가 거지는 아니에요 라고 하시면서요. 할머니가 나중에 하신 말씀이 가슴에 남습니다. 그분도 자존심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려운 분들 오시면 오늘 이벤트 하는 날이에요 라고 해요. 그럼 부담 없이 드시거든요. 진짜 베풀미란 이런 게 아닐까요? 상대방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반면 이런 경우도 봤습니다. 한 지역의 유명한 사업가가 자선 행사 때마다 거액을 기부하는데 꼭 기자들이 있을 때만 그러더라고요. 기자가 없으면 바쁘다며 오지도 않고요. 심지어 기부할 때도 내가 얼마 냈는지 꼭 신문에 나오게 해줘라고 당부한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내는 건 똑같은데 이 두 분의 마음은 정말 다르지 않나요?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자녀들이 용돈을 달라고 하면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아느냐고 야단치면서 정작 본인은 골프 한 라운드에 20만 원씩 쓰시는 분. 가족 외식은 돈 아깝다고 하면서 혼자 술집에서는 몇십만 원씩 쓰시는 분. 혹시 내 모습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는 후하고 누구에게는 인색한지, 그 기준이 뭔지. 특히 가족에게는 어떠신가요? 가족끼리 뭘 그런 걸 따져라며 정작 가족한테는 가장 인색한 경우가 많거든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돈을 쓰는지, 그게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본성 감사하는 마음과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 며칠 전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승객분들 보면 정말 다양해요. 어떤 분은 내리면서 고생하세요 한마디 해주시는데 그 한마디에 하루 피로가 다 풀려요. 그런데 어떤 분은 문 쾅 닫고 가시죠. 같은 요금 받는 건데 기분이 이렇게 다를 수가. 생각해보니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피곤할 때는 그냥 내리고 기분 좋을 때는 인사하고. 그런데 그게 받는 분에게는 하루 기분을 좌우하는 일이었던 거죠.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병원에서 간병인 분께 하루 12만 원을 드립니다. 어떤 보호자는 이 돈이면 하루 종일 우리 환자만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다른 일도 하세요? 라며 계속 감시하고 불평해요. 반면 어떤 보호자는 어머니가 많이 힘드실 텐데 고생 많으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라며 챙겨주죠. 심지어 간식도 사다 드리고요. 같은 돈을 내는 건데 이 차이는 뭘까요? 마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계산대에서 직원분이 포인트 카드 있으세요? 라고 물으면 어떤 분은 에이, 그딴 거 복잡해라며 짜증내시고 어떤 분은 아, 깜빡했네요. 감사해요 라고 하시죠.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돈 내는 손님인데 왜 이렇게 대접받아야 하느냐고 하시는 분들. 젊은 직원들이 존댓 말을 안 한다고 화내시고 서비스가 예전 같지 않다고 불평하시고. 하지만 돈을 낸다고 해서 상대방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자녀고 부모님이고 배우자거든요. 요즘 갑질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갑질의 시작이 바로 내가 돈 내는 사람이니까라는 생각에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 반대로 어떤 분들은 과도하게 눈치를 보세요. 식당에서 물 한 잔 달라는 것도 미안해하고, 마트에서 봉투 달라는 것도 죄송해하고, 이것도 균형이 안 맞는 거죠. 적당한 선이 있을 텐데, 그 선을 찾는 게 쉽지 않네요. 세 번째, 본성 계획하는 마음과 충동적인 마음. 한 주부분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매달 가계부를 정리하는데 항상 이상하다. 돈이 다 어디 갔지? 라고 중얼거렸다고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카드 내역을 자세히 보니 깜짝 놀랐대요. 편의점에서 3,000원, 5,000원씩 계속 결제한 기록이 있더래요. 하루에도 몇 번씩. 커피 한 잔, 아이스크림 하나, 음료수 하나.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한 달치 합계를 보니 20만 원이 넘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돈을 쓰고 있었구나 하고 깨달았다고 해요. 한 번에 큰 돈을 쓰는 건 아니니까 죄책감도 없었고 계획도 없이 그냥 갑자기 먹고 싶어서 오늘따라 마시고 싶어서 그렇게 산 거였거든요. 이런 경험 있으시죠? 백화점이나 마트에 갔는데 원래 사려던 건 하나인데 나올 때는 큰 봉지 들고 나오는 경우. 오늘만 특가, 지금 안 사면 후회할 것 같아서. 특히 온라인 쇼핑몰은 더 무서워요. 새벽에 잠 안 올 때, TV 보다가 심심할 때, 스트레스 받았을 때, 무의식적으로 쇼핑 앱을 켜게 되잖아요. 그리고 배송비 무료 한도까지 조금 더 사자라는 마음으로 이것저것 담다 보면 한 60대 남성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젊을 때는 술 마시고 기분 좋아지면 후배들 밥 사준다고 대형 횟집 가서 몇십만 원씩 썼어. 그때는 내가 성공했으니까 이 정도는 써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냥 허세였어. 정작 가족들한테는 용돈도 제대로 안 줬으면서 감정과 돈이 연결되는 순간이 위험한 것 같아요. 기쁠 때, 슬플 때, 화날 때, 외로울 때, 그 감정을 돈으로 달래려고 하는 순간 말이죠. 반대로 너무 계획적이어서 문제인 경우도 있어요. 한 푼 한 푼 다 계산하고, 할인 쿠폰 찾으려고 몇 시간씩 검색하고, 물론 절약 정신은 좋지만, 그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가족들과 다투게 되면 본말이 전도되는 거죠. 네 번째, 본성 겸손한 마음과 허영의 마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새로 이사 온 가족이 있었어요. 아이가 비싼 브랜드 옷만 입고 다니고 엄마도 명품백만 들고 다니더래요. 처음엔 저 집은 잘 사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몇 달 후에 알고 보니 그 가족이 전세금을 못 마련해서 야반도주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겉으로 보이는 것들은 다 할부로 산 거였고 실제로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죠. 이런 경우 정말 많이 봤어요. SNS에는 고급 레스토랑, 해외여행, 명품 사진만 올리는데 정작 집에서는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경우. 한 40대 직장인분이 솔직하게 털어놓은 이야기예요. 후배들과 회식할 때마다 좋은 곳에서 사줘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이 있어요. 과장님 참 좋으시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그런데 집에 와서 아내한테는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용돈 줄일 수밖에 없다고 해요. 모순이죠.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이런 분들 있어요. 자동차 할부금 때문에 생활비가 빠듯한데도 BMW, 벤츠 같은 수입차를 고집하는 분. 그래도 이 정도는 타야 체면이 서줘라고 하면서요. 또 아이들 교육비는 아끼면서 본인 골프비는 아끼지 않는 분. 가족 여행은 돈 아깝다고 하면서 친구들과의 술자리에는 기꺼이 몇십만 원씩 쓰는 분. 하지만 반대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경제적 여유가 있는데도 과도하게 검소한 척하는 분들. 나는 명품 같은 거 관심 없어. 비싼 음식 먹는 사람들 이해 안 되라고 하면서 은근히 우월감을 드러내는 경우 말이죠. 진짜 무서운 건
이런 패턴이 아이들에게도 전해진다는 거예요. 부모가 허영심으로 소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좋은 걸 써야 인정받는다고 생각하게 되고, 반대로 돈 쓰는 건 다 나쁘다는 식으로 자란 아이들은 정당한 소비도 주저하게 되죠. 다섯 번째, 본성. 현재를 사는 마음과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 한 택시기사님의 생생한 이야기입니다. 젊을 때는 오늘 벌어서 오늘 쓰는 삶을 사셨다고 해요. 하루 20만 원 벌면 그날 저녁에 친구들과 술도 마시고 좋은 음식도 먹고, 내일은 내일이 알아서 하겠지라는 마음이었대요. 그런데 50대 중반에 갑자기 어깨 수술을 하게 됐어요. 3개월간 일을 못하게 된 거죠. 그때 처음으로 나도 늙는구나. 계속 이렇게 일할 수는 없구나를 실감했다고 해요. 더 구체적으로는 이런 일들이었어요. 수술비로 500만 원이 들어갔는데 보험도 제대로 안 들어놔서 본인이 다 부담해야 했고, 3개월간 수입이 없으니까 생활비도 문제가 됐죠. 그때까지 적금 통장 하나 없이 살았거든요. 그때 정말 막막했어요. 아내가 파트타임으로 번 돈으로 겨우 버텼는데 그 와중에도 병원비, 약값은 계속 나가고, 그때 깨달았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를. 지금은 달라졌다고 해요. 하루 벌어서 일정 금액은 무조건 저축하고 나머지로 생활한다고. 예전 같으면 답답했을 텐데 지금은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내일이 두렵지 않으니까. 반대 경우도 있어요. 한 60대 부부분 이야기인데 평생 모으기만 하셨다고 해요. 나중에 아플 때를 대비해서 노후 준비해야 한다고. 그런데 남편분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부인분이 나중에 하신 말씀이 가슴 아팠어요. 평생 아끼고 모았는데 정작 남편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에는 여행 한 번 제대로 못 갔어요. 나중에 하자 했는데 그 나중이 안 왔어요. 이런 구체적인 경우들도 많이 봤어요. 자녀 교육비 때문에 부모 자신은 10년째 같은 옷만 입는 분. 물론 아이 교육이 중요하지만 부모 본인의 삶도 소중한 거잖아요. 집 사야 한다며 신혼 때부터 10년간 데이트비, 여행비 다 아껴서 모은 부부. 집은 샀지만 그 과정에서 부부 사이가 너무 메말라져서 결국 이혼한 경우도 봤어요. 반대로 인생 한 번뿐이다라며 매달 해외여행 가고 비싼 취미생활 하다가 정작 아이 학비도 못 마련한 경우. 균형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언제까지 아껴야 하는지, 언제부터 써도 되는지, 그 기준을 잡기가.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저게 나 이야기네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으셨나요? 저도 이 이야기들을 정리하면서 제 모습을 많이 돌아봤어요. 편의점에서 별 생각 없이 이것저것 사는 제 모습, 가족들에게는 아껴 써야 한다고 하면서 제 취미에는 아끼지 않는 모습, 가끔 남들 시선을 의식해서 필요 이상으로 비싼 선택을 하는 모습, 부끄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위안도 됐어요. 사람을 만나면 돈 씀씀이를 봐라. 본성이 다 보인다. 이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로 돈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많이 드러나거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남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돈을 쓰고 있는지, 내 돈 쓰는 패턴이 내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와 일치하는지.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저도 여전히 실수하고 후회하고 또 배워가고 있거든요. 중요한 건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의식적으로 선택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오늘부터 돈을 쓸 때마다 잠깐만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마음은 어떤가? 이 선택을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정말 필요해서 사는 건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 그 작은 멈춤들이 쌓여서 더 지혜로운 삶을 만들어 갈 거예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따뜻하고 지혜로운 선택들로 채워가시길 바랍니다.